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27일 유로파리그 16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 vs 웨스트햄.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1부 1위. 특유의 공격적인 운영이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오히려 상성에서 열세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는 모든 경기에서 멀티 실점이 나오는 등 리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대 선수들과의 경합 상황에서 밀리는 양상에서 수비가 극도로 불안해지는 모습인데 웨스트햄은 기본적으로 EPL 내에서도 피지컬과 경합 부분에서 강점이 뚜렷한 팀이다. 웨스트햄, 잉글랜드 1부 9위. 유로파에서는 로테이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편이다. 하지만 나오는 공격 자원은 쿠두스, 잉스 등으로 역습 상황에서 침투나 기동력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자원들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이미 리그에서도 뉴캐슬이나 첼시 등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고 경기를 지배하려는 상대를 만나면 제법 긍정적인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코멘트. 웨스트햄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이다.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은 팀은 역습으로 상당히 잘 상대를 하는 편이었고 로테이션 멤버들도 역습 상황에서 힘을 상당히 발휘해낼 수 있는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올림피아코스가 경합 상황에서 밀리는 순간에 대한 대응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웨스트햄은 적어도 피지컬로는 EPL 내에서도 밀리는 구성은 아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웨스트햄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TSC 토폴라 vs 프라이부르크. 토폴라, 슬로바키아 1부 3위. 체급 차이가 나는 상대에게는 주도권을 잘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프라이부르크가 리그에서 보여주는 원정에서의 퍼포먼스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프라이부르크가 보여주는 플레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스타일과 활동량을 중시하는 기조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이유가 있다. 프라이부르크, 독일 1부 8위. 리그 원정에서는 무득점 비중이 75%로 아주 높은 편이다. 주도권을 자신들이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큰데 사실 올 시즌 리그 원정에서는 모두 7위 이상의 상위 전력들만 만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홈에서 보여주는 높은 점유율과 주도적인 플랜이 프라이부르크의 원래 기조에 가까운 편이다. 토폴라를 상대로 원정이지만 체급이나 기조에서 큰 리스크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코멘트.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기대한다. 원정에서 리그 성적은 좋지 못하지만 상대들이 전부 강호라서 프라이부르크가 주도하는 게임을 만들기 어려웠던 타두 토폴라가 강호들을 상대로는 크게 압박이나 주도권 싸움에서는 이득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프라이부르크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게임에서는 제법 폼이 괜찮다. 토선생 픽. 승 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마르세유 vs 아테네. 마르세유, 프랑스 1부 8위. 마르세유의 새로운 감독 가투소는 유럽 대항전에서 좀 약한 편이다. 큰 틀을 짜놓고 세부 사항은 선수들의 기량에 맡겨놓기 때문에 상대를 확실하게 개인 기량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전하는 경우가 잦다. 그래도 사르의 스피드나 상대 수비진의 전반적인 약점을 감안하면 이 경기에서는 힘겹게나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아테네, 그리스 1부 5위. 아약스를 상대로 슈팅 23개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이 의외로 좋은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400 중 3명의 나이가 30대를 넘어간 상황이라서 민첩성이나 경합 상황에서의 약점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플랜이 일단은 몰아치는 양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비진이 제법 체력 소모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가 될 듯하다. 코멘트. 마르세유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단은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 수비진의 노쇠화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현재 아테네가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 기량에 제법 크게 의존하는 양상이 강한 마르세유가 아테네를 상대로 큰 스코어로 이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마르세유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스파르타 프라하 vs 레인저스 FC. 스파르타 프라하, 체코 1부 1위.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이다. 베티스전에서는 첫 골을 넣고 안정성을 최대한 챙기는 모습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점유를 놓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레인저스의 장점인 역습 제어가 약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화력전으로 유도한다는 생각은 하고 나와야 할 전망이다. 레인저스, 스코틀랜드 1부 2위. 리그에서는 탑독이라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면모를 자주 보여주는 편이다. 하지만 유로파에서는 상당히 역습 지향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전력. 실제로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PSV를 상대로는 철저하게 역습으로 상대를 저격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몰리는 상황에 대한 수비는 그다지 인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멘트. 오버 2, 5를 추천해보는 매치다. 일단 두 팀이 서로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의 성과는 충분한 편이고 스파르타 프라하는 레인저스의 역습이 두렵고 레인저스는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준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쪽은 스파르타 프라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승부에서는 근소하게나마 홈팀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토선생 픽. 승의무패 스파르타 프라하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아리스 리마솔 vs 베티스. 아리스 키프로스 1부 1위. 아주 기동력을 살려서 공세적인 운영을 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유로파를 비롯한 여타 유럽 대항전에서는 다득점 다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베티스가 공략을 어려워하는 텐백 유형의 팀이 아니라는 점은 아리스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될 것이다. 베티스의 지공에 대응하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을 최대한 주지 않아야 하는데 아리스의 기조상 이와는 거리가 꽤 멀다. 베티스 스페인 1부 9위. 지난 경기 헤타페와는 다르게 아리스전에서는 이스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주제가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수 전환이 느려서 상대의 기동력을 살린 공세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귀도가 중원에서 1차적으로 역습을 제어하는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자원이다. 상대의 화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코멘트. 베티스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아리스가 상당히 돌격하는 빈도가 높아서 공간을 수비에서는 제법 많이 허용하는 편, 이스코와 주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수비에서도 상대의 기동력을 귀도가 중원에서 1차적으로 저지하는 퍼포먼스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베티스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에스그라츠 vs 아탈란타. 슈투름그라츠 오스트리아 1부 1위. 리그에서는 점유율을 잡지 않아도 기동성을 바탕으로 공격력을 잘 투사하는 편이다. 하지만 아탈란타 같이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 아탈란타의 주무기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의 활용인데 슈투름그라츠가 기동성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상대의 빌드업이 잘 되도록 공을 잡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오히려 아탈란타에게 이득이다. 아탈란타 디탈리아 1부 6위. 주말 일정이 엠폴리이기 때문에 굳이 아탈란타가 로테이션을 돌려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상대 중앙 돌파나 기동력에 대응할 더루네데르송 중원 조합은 그대로 나올 것. 쿠프메이너스의 이탈이 아쉽기는 해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지공미 체제도 충분히 효과를 보았고 기본적으로 아탈란타 감독 가스페리니는 중앙 공미를 상당히 잘 쓰는 유형의 감독이다. 코멘트. 아탈란타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일단 슈투름그라츠가 점유율에 그렇게 집착하는 유형은 아닌데 아탈란타가 주도권을 잡으면 중앙 공미의 활용을 바탕으로 꽤 잘 해내는 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게다가 기본적인 아탈란타의 중원 견고함을 생각하면 슈투름그라츠의 기동성도 1차적으로 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선생 픽. 승무패 아탈란타 승. 핸디캡 아탈란타 승. 언오버 언더. 라코프 vs 스포르팅 CP. 라코프 폴란드 1부 4위. 득점력이 꾸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다. 따라서 유로파에서는 전반을 잘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면서 신승 양상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다. 다만 300중 주전 2명이 이탈한 상황이라 전반을 잘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일단 스포르팅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붙이는 운영을 아주 잘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스포르팅 포르투갈 1부 1위. 늘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붙이는 양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아탈란타같이 중원 전력이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는 이 플랜이 잘 통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 마침 라코프의 수비라인 안정감과 최근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서도 기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르팅에게 유리한 요소가 많다. 코멘트. 스포르팅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단 라코프의 300 안정감을 쉽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승 양상을 최대한 만들어야 하는 라코프의 플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스포르팅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면 득점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편이기도 하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스포르팅 승. 핸디캡 스포르팅 승. 언오버 오버. 몰데 vs 해켄. 몰데 노르웨이 일부 5위. 최근에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모두 PK가 나왔고 자책골로 실점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후보 골키퍼가 3개의 PK를 막아내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이 불안감 때문에 다실점을 너무 많이 내주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후반과 중원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고 있음에도 이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쉴드가 어렵다. 해켄, 스웨덴 일부 3위. 유로파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편이나 몰대의 현재 박스 안 수비가 너무 헐거워진 상태이다. 레버쿠젠과 카라바흐를 상대로 보여준 불안정한 모습은 나름대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리그에서도 역습 제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점률은 높게 유지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해켄도 그다지 수비면에서 아주 고평가를 내주기는 어렵다. 코멘트. 승무패보다는 오버, 2, 5를 픽하는 것이 낫다. 일단 몰데가 홈에서는 전반적으로 강한 편이나 박스 안 수비가 너무 불안해진 상황이라서 실점 억제력을 절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물론 해켄도 늘 역습 상황에서의 커버 능력은 문제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해켄 승. 언오버 오버. 브라이턴 vs 아약스. 브라이턴 잉글랜드 일부 7위.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하지만 하락세가 완연한 아약스를 상대로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듯. 기본적으로 아약스가 행하는 전술은 압박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브라이턴은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서 전진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 아약스, 네덜란드 일부 17위. 테인 감독을 경질했다. 꼴찌로 떨어진 위트레흐트를 상대로도 패한 것에서 보드진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다. 수석 코치 마듀로가 감독 대행으로 활동할 예정. 다만 멘탈적으로 무너진 현 상황에서 1985년의 어린 감독이 노련하게 선수들의 멘탈을 케어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아약스의 주장이 1997년생 베르바인일 정도로 젊은 팀이라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감독마저도 노련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코멘트. 브라이튼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아약스의 현재 상황과 감독 교체 이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게다가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브라이턴 입장에서는 아약스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전방 압박을 오히려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브라이튼 승. 핸디캡 브라이튼 승. 언오버 오버. 위니용 SG vs 린츠. 위니용 벨기에 일부 1위. 일단 린츠와 비교하면 득점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더 뛰어나다고 봐야 할 듯하다. 일단 리버풀과 툴루즈라는 상위 전력을 공략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기본적으로 300의 양 스토퍼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에서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것을 바라는 타입.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면 다득점은 상당히 잘 만드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린츠, 보스트리아 일부 3위. 반면 린츠는 최근 4경기에서 3골로 별로 기세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유로파에서는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 오픈 플레이에서 만든 골은 하나도 없었다. 지린스키를 상대로 보여준 2골도 운이 상당히 많이 따라주었다는 평가. 주의, ZFW가 2경기 2골로 고군분투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위니용에게 뺏기면 수비에 집중하느라고 체력 소모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할 수 있다. 코멘트. 위니용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단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위니용과 앞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린츠의 최근 페이스나 유로파에서의 공격적인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린츠가 버티는 능력은 생각보다 좋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체력 소모를 강요당할 상황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위니용 승. 핸디캡 위니용 승. 언오버 언더. 리버풀 vs 툴루즈. 리버풀 잉글랜드 일부 4위. 유로파에서는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로테이션을 돌린 멤버들만으로도 조별리그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는 점이다. 그나마 백업 멤버들의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서 좀 담담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술적인 변화나 주전들을 총출동시키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가져오는 모습은 자주 보이고 있다. 툴루즈, 프랑스 일부 10위. 올 시즌의 패턴은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이다.
일단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다만 소유권을 상대에게 철저하게 줄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후반에는 지속적인 체력 소모를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애초에 리버풀이 좀 경기가 안 풀린다 싶으면 체급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리버풀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다. 일단 상대가 선수비 후역습으로 리버풀을 답답하게 만들 가능성이야 있지만 리버풀이 체급으로 후반에 밀어붙이면서 끝내는 승점 3점을 가져오는 패턴은 생각보다 많다. 애초에 로테이션을 돌려도 조별리그에서는 가장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리버풀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리버풀 승. 핸디캡 리버풀 승. 언오버 언더. 파나티나코스 vs 스타드렌. 파나시나이코스 그리스 일부 4위. 홈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인데 렌을 상대로는 잘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렌이 맞불 양상으로 나가면서 자신들의 전진성을 저지하는 데 능한 팀에게는 약한 편이기도. 물론 렌이 중앙 싸움에서 아주 무력하게 물러나는 특성을 가지지는 않는 편이라 파나시나이코스도 공격에서의 전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스타드렌 프랑스 일부 8위. 올 시즌에도 원정에서의 렌은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렌이 상대가 압박으로 강하게 나오면 공격력이 생각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이 원정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상태. 전진이 안 되니 슈팅을 만들어내는 비중도 원정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드는 편이다. 이를 감안하면 그나마 자신들이 가져오는 중앙에서의 힘을 바탕으로 상대의 전진을 억제하는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코멘트. 언더 2, 5. 나 무승부를 점쳐보는 매치다. 일단 파나시나이코스가 전진성을 보여주면서 렌의 공격력을 둔화시키는 퍼포먼스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렌도 중원 싸움에서 무기력하게 물러나는 양상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서로가 중앙에서 막혀서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파나시나이코스 승. 언오버 언더. 에즈로마 vs 슬라비아 프라하. 로마 기탈리아 일부 7위. 상대의 수비를 오픈 플레이에서 공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로마의 특징은 세트피스나 루카쿠를 향한 직선적인 공격으로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잘 만드는 것이다. 결국 한 골을 구겨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전반적으로 잘 만든다는 의미다. 수비에서는 크리스탄테가 잘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요렌테가 돌아온다는 좋은 소식이 있는 상태다. 슬라비아 프라하 체코 일부 2위. 상대를 박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미드필더들의 1차 저지선 역할은 좋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로마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슬라비아 프라하가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아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잘 들지 않는 것이 사실. 선제골을 먼저 넣고 수비로 버티는 능력을 보여주는 편인데 로마의 수비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퀄리티는 아니다. 코멘트. 로마의 신승 양상을 생각해보는 매치다. 일단 슬라비아 프라하가 오픈 플레이에서 보여주는 미드필더 압박이나 박스 안 슈팅 줄이기의 퀄리티는 좋다. 그래도 로마가 한 골을 우겨넣는 능력치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로마의 수비진은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보장할 수 있다. 언더 2, 5 양상이 될 것은 유력할 것으로 본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로마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셰리프 vs 세르베트. 셰리프 몰도바 일부 1위.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보여주는 수비력은 거의 붕괴 수준이라고 봐야 할 듯 두 경기에서 모두 자책골이 나왔고 골키퍼의 실수도 나오는 등 박스 안에서의 미스가 너무 많아진 것이 눈에 보일 정도? 세르베트가 1차전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어려워하기는 했지만 핵심 선수들이 돌아온 2차전에서는 나름대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나오는 편이었다. 세르베트 스위스 일부 5위. 세르베트의 경우 단점이라고 한다면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선제골 허용 비중이 높다는 것. 하지만 로마전에서 안투네스와 스타바노비치가 돌아오면서 무력하게 슈팅을 박스 안에서 하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는 않았고 셰리프의 박스 수비가 너무 부실한 상황이라서 골을 허용하더라도 화력으로 역전을 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세르베트의 승리를 기대해도 괜찮을 듯하다. 일단 셰리프의 수비력이 너무 떨어진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세르베트가 주력 공격 자원들이 돌아온 이후에는 생각보다 박스 안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태. 선제골 허용 비중이 높은 팀이기는 하지만 세르베트가 화력을 발휘해서 역전을 시킨다는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세르베트 승. 핸디캡 세르베트 승. 언오버 오버. 레버쿠젠 vs 카라바흐. 레버쿠젠 독일 일부 1위.
다음 일정이 까다로운 상대인 프라이부르크라 이번 경기에서 주전들을 쉬게 해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사실 헤켄을 비르츠와 호프만, 보니페이스 없이도 이겨낸 적이 있어 레버쿠젠이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서 팀의 화력이나 경기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이 사실이다. 카라바흐가 생각보다는 슈팅 억제를 위해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레버쿠젠의 빠른 패스 전개가 빛을 볼 수도 있다.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일부 1위.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꽤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는 편이다. 다만 헤켄을 상대로는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도 14개 중 6개가 나오는 등 생각보다 난사 양상을 띠는 경우도 제법 있다. 사실 레버쿠젠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 카라바흐가 지난 2번의 유로파 경기에서 보여준 슈팅 생성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코멘트. 레버쿠젠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력 선수들 없이도 승리를 가져온 경험이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생각보다 카라바흐가 슈팅을 만드는 능력이 좋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의 이야기. 레버쿠젠을 상대로는 이조차 어려운 미션일 수밖에 없다. 토선생 픽. 승무패 레버쿠젠 승. 핸디캡 레버쿠젠 승. 언오버 언더. 본문 컴포넌트 줄 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